이번 시간에는 식별과 비식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이 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유일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컬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K라고 하고요. 그럼 이 PK를 왜 쓰나? 이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유일하게 구분해내는 그 레코드라고 하죠. 그 레코드를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PK라는 거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PK를 이용을 해가지고 PK를 이용을 하면 이제 소팅이 가능하죠. 소팅이 가능하면은 검색, 서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필요한 개념이 바로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키는 다른 테이블에 빌려줄 수가 있어요. 다른 테이블에 빌려주게 되면은 이 빌려받은 그 테이블 있죠? 그 테이블에서는 포린 키라고 합니다. 포린 키를 갖고 있으면 이 포린 키는 빌려온 테이블의 PK이기 때문에 이 포린 키를 이용하면은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를 레코드를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키입니다. 자, 키에 대한 개념은 뭐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키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고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예, 여기 테이블을 스코어,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준비했고, 스코어 테이블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은 칼럼이 이렇게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 에이지 이렇게 하고 스튜던트 아이디 뭐 학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 처리를 했고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일단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는 제가 PK로 잡아놨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놓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1이라고 얘는 1이라고 조회를 하면은 요 레코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라는 레코드가 다른 레코드에는 안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유일하게 레코드 하나만 추출해낼 수 있는 칼럼. 이게 바로 PK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L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웨어절에다가 보통은 이제 PK 칼럼을 가지고 웨어 조건을 주게 되죠. student id 1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잔도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스코어 테이블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튜던트 아이디 요거를 요 키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린 키로 빌려줬어요. 스코어 테이블에다가. 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지금 요 툴은 FK에 대한 아이콘이 좀 동일해서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스튜던트 아이디, 스코어 아이디, 그 다음에 스코어 언더바 FK라고 되어 있죠. 예, FK 포린 키가 이렇게 스튜던트 아이디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툴을 사용을 하시다가 포린 키나 프라이머리 키를 살펴보고 싶을 때는 이 인덱스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는 칼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고요. 그리고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렬 알고리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정렬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컬럼들이 이렇게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정렬이 된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코어 테이블에는 이제 PK로 스코어 언더바 ID가 잡혀 있고 스튜던트 언더바 ID가 지금 포린 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열쇠가 없죠? 네, 열쇠가 없죠. 이렇게 빌려주기만 한 관계, 이거를 바로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키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 정렬하고 검색할 때 검색 조건에 뭔가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PK나 포린키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포린키보다는 이제 PK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마리아DB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마 MySQL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쿼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 계획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expla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select 쿼리를 하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스튜던트랑 스코어랑 포린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 둘을 조인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xplain 빼고 쿼리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조인이 돼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조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스튜던트 아이디,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 여기 동일하죠. 지금 11 11 1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쿼리가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이제 실행 계획을 봐야 되니까 explain 얘를 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FK를 이용을 해서 조인이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where저를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조회 조건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 학생의 시험 결과를 한번 조회해 보겠다라는 쿼리가 되겠죠. 얘만 한번 일단 실행을 해 보고요. 결과는 이제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이 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점수, 이코노믹 점수는 80점, 매스는 90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explain을 붙여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입이 const primary, 그 다음에 포린 키를 참조를 해서 쿼리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아니 뭐 그냥 잘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써왔는데 explain을 보니까 뭐 뭔가 이렇게 항목이 채워지면서 이런 것들을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를 이용을 해서 뭔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select from 그냥 생으로 스튜던트 테이블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행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앞에다가 explain 이렇게 붙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에 여기 passable key, keylen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꽉 채워져 있었는데 위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거를 꽉 채워져 있죠. 꽉 채워져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실행 계획을 보니까 비어 있죠. 뭔가 정렬된 칼럼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라 다 불러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타입도 al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실행을 해보고 다시 볼게요. 타입이 const,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제약 조건에 붙은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였죠. 그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뭔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타입이 바로 이런 거죠. 타입이 all인 거. 예, 그리고 어떠한 키 칼럼도 이용하지 않고 쿼리를 실행하는 거.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다 조회한다라는 뜻이겠죠. 지금이야 데이터가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제 얼굴에 가리는데 어쨌든 여기 5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5개밖에 없으니까 뭐 금방 뭐 4ms 만에 이렇게 조회가 되긴 했지만 이게 100만 건, 1000만 건, 뭐 억 단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쿼리는 굉장히 위험한 쿼리겠죠. 자, 우리가 이제 explain이라는 이제 실행 계획을 이용을 해서 PK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쿼리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이 테이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관계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집합 관점에서 얘가 1대1 관계냐, 1대 n 관계냐, n 대1 관계냐, 그 다음 n 대 n 관계냐, 뭐 이런 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신 예제 있죠? 네, 예. 이 스코어 테이블과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 얘는 지금 이제 스튜던트 한 명이 여러 개의 점수를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이 스튜던트 테이블 관점에서 무슨 관계일까요? 그럼 얘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1대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 관점, 테이블 관점에서는 n 대 1이겠죠. 그러니까 1대 n이든 n 대 1이든 어쨌든 뭐 바꾸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는 거니까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관계를 설계를 할 때 1대1 관계는 가능하면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냥 칼럼으로 그냥 하나 합쳐버리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학생 한 명이 이제 시험 과목 한 3과목을 하는 거는 1대 n 관계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40점 미만이 나와서 드랍이 됐어요. 그럼 같은 과목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n 대 n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집합 관점에서의 이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테이블 관계에는 이렇게 집합 관점에서는 1대1, 1대 n, n-n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 관점, 식별자, PK, FK 이런 걸 이제 식별자라고 하는 거죠. 이 식별 관점에서 테이블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PK와 FK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PK는 다른 테이블의 포린키 FK로 빌려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 학생 엔티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의 학생 아이디라는 컬럼이 PK로 되어 있고, 얘를 이 스코어, 시험 결과 엔티티가 이제 스코어 테이블입니다. 그 스코어 테이블에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라는 컬럼으로 FK로 빌려줬어요. FK로 빌려줬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비식별 관계로 빌려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비식별 관계에서는 FK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식별 관계에서는 PK와 FK를 두 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테이블 설계서 이런 것들, ERD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를 보시면 FK랑 PK 두 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빌려온 컬럼이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복합키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합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복합키로 검색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네, 정규화로 검색을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합키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테이블에는 칼럼이 PK 칼럼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이상의 키를 복합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포린 키가 PK로 참여를 하느냐 참여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식별 관계다, 비식별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말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툴 같은 거, ERD 그린 툴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이렇게 PK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PK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dbeaver라는 툴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dbeaver라는 툴이고요. 일단 단축키를 지원 안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eaver 툴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 이렇게 제가 접속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스코어 테이블이 스튜던트 테이블의 PK를 참조하고 있죠. 포린키로 갖고 있죠. 스튜던트 언더바 ID. 얘를 한번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시면 엔티티 관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식별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를 식별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식별 관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라이머리 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를 다시 복합키로 이렇게 스코어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 이제 요번에 이제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확인. 그리고 나서 세이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복합키로 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이 된 복합키로 구성이 됐고요. 엔티티 관계도를 이제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와는 다르게 실선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키로 포린키로 얘가 이렇게 포린키로 지정이 되면서 PK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린키를 PK로 등록하는 거랑 PK로 등록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인을 한다던가 뭘 해도 쿼리상으로는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쿼리상으로는 변하는 게 없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적어와 봤습니다. 비식별 관계를 사용하는 이유.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이터의 무결성 측면에서는 이제 식별 관계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무결성이라는 단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죠. 그 요구사항들을 언제 어떻게 고객이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뭔가 기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느슨한 결합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실무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자바 개발자로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러니까 엔티티죠. 엔티티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식별 관계로 만들게 되면은, 얘가 PK로 참여를 했잖아요. 식별 관계에서 PK로 참여했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넣어줄 때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PK는. 근데 PK 참여 안 하고 빼면은 그냥 포린키로서만 유지가 되면은 그냥 테이블에 데이터는 추가를 할 수가 있죠.
포린키에 대한 그 값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예제에서 이제 식별 관계에서 학생 아이디가 없으면 PK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학생 아이디가 없으면 데이터를 추가를 못하죠. 시험 결과 테이블에다가. 자, 그런데 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험 결과는 일단 미리 넣어두고 나중에 학생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비식별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학생 아이디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데이터는 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식별 관계로 만들어 버리죠. 이 비식별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정규화에 대한 이제 이론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비식별 관계로 만들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무결성이거든요. 이 무결성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 무결성을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비식별 관계로 전환했을 때 정규화라는 이론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 식별 비식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후에 정규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